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의 고병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교시 3영역 지역사회 복지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회에 어떤 문제가 나왔으며 그것이 18회 시험에서는 어떤 문제가 출제될 것을 예상해 주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 3영역이기 때문에 51번부터 75번까지 25문항이 나와 있는데, 자,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 힐러리가 제시한 지역사회의 기본 요소로 옳게 묶인 것은, 힐러리에서 별도로 이름까지 써가면서 우리가 이론 정리를 쭉 했습니다만은, 이 지역사회라고 하는 것은 물론 노스의 분류에 의해서 지리적 지역사회와 기능적 지역사회로 이렇게 나누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지역사회라고 하는 것은 지리적 지역사회를 말합니다. 일정한 지리적 공간 범위에서 지속적인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사람들의 집합체라고 일반적으로 정의하는데, 사실은 힐러리의 지역사회 구성 3요소를 가지고 문장을 구성한 겁니다. 그래서 지리적 공간 범위라고 하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지리적 영역의 공유, 지리적 공간 범위, 공동체 의식, 그리고 한두 번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상호작용, 해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지역사회의 개념, 거기서 나오는 힐러리가 주장했던 지역사회 구성의 3요소를 순서를 바꿔서 이렇게 약간 착각하도록 이렇게 함정을 받던 문제가 되겠네요. 그래서 지리적 공간 범위에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집합체, 이게 바로 힐러리가 주장했던 3요소이자 지리적 지역사회로 일반적으로 부르는 지역사회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52번에 보시면 영국 지역사회 복지 발달에 영향을 미친 주요 사건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우리가 영국의 복지사 그러면 정책론에서, 행정론에서, 또 실천론에서, 지역사회 복지론에서 다 강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 보면은 좀 더 과한 영국지향적이다 하는데, 토인비홀은 뭐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죠? 토인비홀이라고 하는 것은, 이 토인비홀은 세계 최초의 인보관 운동이라고 하는 것처럼 인보관 운동의 출발로서 1884년 런던에서 시작이 됐지요. 영국의 정신보건법은 우리가 잘 다루지 않습니다. 나도 보신다고 하더라도 그리피스 보고서, 우리가 지역사회 복지의 발달사에서 영국 복지사를 보면 거기 보면 시본 보고서, 하바트 보고서, 버틀란트 보고서, 그리피스 보고서 네 가지를 이렇게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데, 시본 보고서는 1968년에 마침 여기 나와 있죠. 1968년에 시본 보고서, 지역사회 보호로 실질적인 전환의 의미를 부여받는 것이 1968년의 시본 보고서입니다. 그로부터 3년 후인 1971년에 하바트 보고서, 1971년 비공식 서비스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언급된 것이 하바트 보고서. 다음에 그리피스 보고서는 시본 보고서의 20년 후인 1988년에 나왔던 걸로서 이 그리피스 보고서는 시본 보고서의 재천명, 시본 보고서에서는 지역복지에 관한 행재정적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게 지방정부에 넘겨주어야 한다가 제야 시본 보고서의 핵심 내용인데, 바로 그것을 20년 후에 그리피스 보고서에서 다시 언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1988년에 이렇게 나왔던 겁니다. 물론 이 사이에는 버클레이 보고서에서 1982년에 버클레이 보고서도 하나 숙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정신보건법은 마침 기출문제의 해설 과정에서 이렇게 마침 나와 있습니다만, 정신보건법은 1950년에 제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정신보건법은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 네 개의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 차례를 찾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53번으로 넘어가 보시면 웨일과 갬블이 제안한 프로그램 개발과 지역사회 연계 모델에서 사회복지사의 역할로 옳게 묶인 것은, 이렇게 문제를 풀었습니다. 웨일과 갬블의 모형은 크게 두 틀로 나눌 수가 있는데, 8개의 모형을, 첫 번째는 지역사회 조직화를 실천 모델에 포함함으로써 지리적 지역사회 조직화 모델, 그걸 바꿔서 근린 지역사회 조직화 모델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기능적 지역사회 조직화 모델, 두 개의 모델을 새로이 신설, 어느 사람도 언급하지 않는 조직화를 모델, 실천 모델로 포함을 시켰고, 그리고 로스만의 분류를 세분화해서 6개의 영역을 내놓은 것이 바로 이 웨일과 갬블 것이 되겠어요. 그래서 지역사회 개발 모델을 사회경제적 지역사회 개발 모델, 그리고 사회교육 모델은 그대로 사회교육 모델, 그리고 사회행동 모델을 섬세하게 세분화해서 정치, 사회적 행동 모델, 그리고
사회운동 모델, 그리고 연합 모델 이렇게 언급을 하되 거기에 프로그램 개발 및 지역사회 연계 모델을 이렇게 포함을 시켜서 8개의 모델로 나눈 겁니다. 사실은 이렇게 문제를 출제한다는 것은 좀 잔인한 면이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우리가 수험생이라는 의료 입장에서 암기할 적에 제안서 소위 프로포잘이라든지 이런 제안서를 내는 역할을 제안자라고 하는데 제안자의 역할은 두 군데가 나옵니다. 하나는 사회계획 모델과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역사회 연계 모델에서 제안자의 모델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여러 가지가 많죠. 프로그램 제안자, 프로포잘 제안자가 이렇게 두 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보면 계획자, 관리자, 프로포절 제안자, 협상가, 전문가, 프로포절 제안자라고 할 때 여기 프로그램 개발 및 지역사회 연계 모델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바로 계획자, 관리자, 프로포절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8개의 모델의 각각의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다 암기라고 하지는 못하겠지만 이렇게 여기 보면 협상관이, 전문관이 이런 거와 같은 건 사회계획 모델과 연결됩니다만은 우리가 여기 계획자, 또 관리자, 또 제안자 이런 모델, 또 그런 거 발표자 이런 모델들이 프로그램 개발 및 여기 또 발표자도 들어가죠. 발표자. 그래서 모든 것을 암기하라고 여러분에게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문제가 나왔으니까 프로그램 개발 및 지역사회 연계 모델에서 지역사회복지사의 역할로서는 이것처럼 계획자, 또 관리자, 또 프로포잘 제안자 또는 발표자 이런 역할들을 한다. 하나만 가지고 가도록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4번에 보시면 지역사회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요소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지역사회 역량을 향상시키고 개발시키는 것은 아주 다양한 것이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거기에 보시면 다양성과 사회가치의 공유 이걸 틀렸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하위 집단의 집단적 동질성 강조. 바람직한 지역사회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이해관계 집단들이 왜냐하면 같이 혼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획일적 사유는 단기적으로는 안정이라든지 이런 지속성이라든지 이런 말들을 보여주면 그 지속성이라는 말도 단기적 지속성일 뿐입니다. 보다 발전적인 것은 서로 간의 갈등을 이해하여 보다 발전적 방향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데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람직한 지역사회는 다양한 이익 집단이 포용되고 혼재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거는 틀린 것이 되겠어요. 구성원의 자율성 유지와 공동이익 극대화. 자, 이거 틀린 말 없죠. 법적 테두리 안에서 공동선의 추구. 이거 틀린 말이 없죠. 기역, 디귿, 리얼, 기역.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5번에 보시면 지역사회 복지 실천의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역사회 복지 실천의 원칙. 존스와 맥릴의 원칙도 있고 존스와 디마치의 원칙도 있고 많은 원칙 특히 2개를 가지고 그중에 우리가 줄을 쭉 치면서 공부를 합니다만은 지역 주민 간의 협력 관계 구축 좋죠. 지역 주민 간의 협력 관계 구축. 지역사회 구성원 중심의 목표 형성과 평가 좋습니다. 지역사회 특성과 문제의 일반화. 자, 그럴싸합니다. 사회문제의 구조적 요인을 반영한 개입 방안. 구조적 요인을 반영한 개입 방안. 지역사회 변화에 초점을 둔 단계적 개입. 다 맞은 듯 하지 않습니까? 객관식에 답이 없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역복지실천, 지역사회 복지실천의 원칙을 보면 지역사회론 지역사회대로 개별화의 원칙이 개별화의 원칙이 적용돼야 되고 그리고 지역사회마다 자기결정의 원칙이 적용돼야 됩니다. 우리가 보더라도 지역사회가 어떻게 지역사회란 하나의 이름, 커뮤니티란 단어 하나를 가지고 농촌, 어촌, 산촌, 도시가 투결적이 될 수 있겠습니까? 동질성, 동일성, 일반화, 보편성이란 말은 맞지 않습니다. 개별성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특성과 문제는 개별화의 원칙에 의해서 적용돼야 됩니다. 답은 3번이 되겠어요. 그다음에 56번에 보시면 다음 예시문의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나열된 것은 지역사회 복지 실천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로스만의 모델을 순차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다. 노스만의 모델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노스만의 모델에는 지역사회 개발 모델, 사회계획 모델, 사회행동 모델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사회 개발 모델은 지역 주민들의 역량 강화에 초점을 두는 것이고 사회계획 모델은 지역사회나 지역 주민들의 당면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사회행동 모델은 지역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타협함으로써 소유된 계층에 보다 많은, 보다 우선된 자원 배분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로스만의 분류가 이미 나와 있고 거기에서 기억 모델은 지역사회의 자원배분과 권력이양을 자원배분과 권력이양. 이 말은 이미 전제가 지역사회는 지배와 피지배라는 양극화될 수 있는 그 권력 구조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서 그것이 너무 치우치게 기울어진 그 기울기를 좀 더 평등한 기울기를 바꿔줘야 된다 해서 자원배분과 권력이양이란 말을 씁니다. 이것은 사회 행동 모델이 되겠어요. 고도의 복잡한 지역사회 문제를 조사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당면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는 것은 사회 교육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 때문에 기억은 사회 행동 모델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니은은 사회 계획 모델이 이렇게 되겠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57번에 보시면 2000년대 이후 한국의 지역사회 복지 발달에 영향을 미친 주요 사건을 모두 고르면 21세기에 들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21세기로 지방자치단체 장의 직접 선출. 지방자치단체 장. 당연히 직접 선출이었던 것을 5.16 군사정변으로 중단되었었거든요. 그것이 바로 1980년대 말 노태우 정부 6공화국 들어서면서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가 다시 부활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노태우 정부 때 지방의회가 구성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장은 여전히 임명제도였어요. 그러다가 1992년부터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을 지역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걸로 되거든요. 그래서 1995년에 그래서 지방자치의 부활은 노태우 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김영삼 정부 때 부활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1995년. 그다음에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은 2012년. 제가 강의할 적에 2010년에 사회복지 통합서비망, 통합서비스망, 2012년에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2016년에 읍면동 사회복지 복지 서부화 허브 복지 허브화 사업 이렇게 해서 2010년, 2012년, 2016년을 여러분들 축지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영구임대 아파트 내 사회복지관 건립 의무화. 우리가 사회복지관이란 지역사회 복지나 지역사회 보호나 또는 사회복지관 또는 재가복지 시설 보호에서 이렇게 지역사회 보호나 재가복지로 전환되는 과정을 우리는 1980년대 후반이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앞에 나오는 영구임대 아파트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관이 급속히 증설되는 것은 1980년대입니다. 물론 법적 근거는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에 관한 이런 규정은 1992년에 나옵니다만 바로 이것은 1987년입니다. 다음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2007년이 되겠어요. 지금 2000년대이기 때문에 21세기의 문제로 봐서는 니은번과 니을번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8번에 보시면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지역복지 실천 이론은 자, 지역복지 실천 이론은 제가 보통 한 10개 정도를 제시를 합니다. 사회체계 이론, 생태학 이론, 기능 이론, 갈등 이론, 사회 구성 이론, 권력자원 이론 또는 권력 의존 이론 또는 엘리트 이론, 다원주의 이론, 사회교환 이론, 사회구성 이론 이런 등등을 쭉 제시를 합니다. A사회복지사는 결혼이주 여성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쳤던 자국의 사회, 경제, 정치적 구조를 이해하고 그들의 문화적 가치와 규모에 대한 의미를 해석해야 한다.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를 이끌어감에 있어서 물론 우리 대한민국 본래 토착 국민들의 삶을 가지고 이끌어가긴 하겠지만 오늘날에는 많은 다문화, 결혼 이주 여성 등 또는 이주 노동자 등의 많은 다문화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런 그 구성원들이 우리와 같이 살고 있거든요. 그들의 삶에 대한 그들의 삶의 가치나 그들의 규모에 대한 것도 같이 의미를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획일적인 주류 사유만 가지고 올 것이 아니라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의 삶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걸 바탕으로 하는 이론은 사회 구성 이론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회과학을 할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주류 세력에 의해서 만들어져 왔고 앞으로도 그들에 의해서 계속 발전되어 갈 것이라 라고 하지만 일부에서는 그들 소수의 주류라고 하는 소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다수라고 하는 주변부 소유계층들의 힘의 역량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앞으로도 이 지역사회는 그들의 노력에 의해서 또
변화해 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바로 그것을 우리는 현실 기반 이론, 현실 건설 이론이라고 하는 사회 구성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사회 구성 이론은 누구나 똑같은 생각을 갖는다는 생각, 절대적 진리관이나 절대적 지식관은 인정돼서는 안 된다. 지식의 또는 진리의 객관성을 강조하는 일반 이론과는 달리 그걸 부정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나 상징적 상호작용론을 바탕으로 하는 것은 사회 구성론이 되겠어요. 59번에 보시면 지역사회 복지운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역사회 복지운동에 대한 걸로서 옳지 않은 것이 나와 있는데 지역사회 복지 서비스 제공기관의 주도성을 강화하기에 필요하다. 여기 옳지 않은 걸로 뭐 이거 틀렸군요. 지역복지는 누구를 위해서? 궁극적으로 복지라고 하는 것은 휴먼 서비스라고 하는 것처럼 지역 주민들이라고 하는 인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건 무조건 틀린 거죠. 답은 1번이에요. 읽어라 볼까요? 지역 주민, 지역사회 활동과 사회복지 전문가 등이 운동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 지향성을 가진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이후 자활후견기관이 설치 운영되어 자활운동이 공적 전달체계에 편입되었다. 그렇죠. 지역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생활 영역을 포함한다. 따져서 어쨌든 1번이 워낙 틀려서 다음에는 부담 없이 쭉 읽어봤습니다. 다음에 60번으로 보시면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은 수없이 많지요. 그래서 연계기술, 옹호기술, 조직화기술, 교육훈련기술, 역량강화기술, 협상기술 또는 갈등 조정 기술 이런 등등 많은 기술들이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자, 거기 보시면 A 사회복지사는 지역사회 내 저소득 장애인의 취업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문제의식을 갖게 하고 그들 스스로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중개라고 하는 것은 이건 연결이죠. 연결. 때문에 중개 연계는 거의 유사한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고 여기는 어떤 소유된 계층이나 힘없는 계층에 대한 대변 또는 지지의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원개발은 여기도 남는 것은 바로 조직화.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 주민들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모임을 구성하고 스스로 계획 수립을 통해서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돕는 기술을 조직화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답은 워낙 여기 중개 연계가 같이 되기 때문에 빠지고 그다음에 옹호도 전혀 다른 방향인데 빠지고 자원개발랑 관련 없고 답은 찾아가기는 쉬웠다고 보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어요. 다음에 61번에 보시면 다음 지역사회 욕구사정 방법은 지역사회 욕구사정 방법에는 양적 욕구사정 방법으로 프로그램 모니터링 또는 조직화된 이런 서베이 또는 사회지표 분석과 같은 양적 지표, 양적 욕구사정 방법도 있지만 질적 욕구사정 방법으로 지역사회 포럼이나 또는 명목 집단 기법이나 초점 집단 기법이나 델파이 기법이나 주요 정보 제공자 기법이나 인터뷰 기법이나 또는 민속학적 방법을 사용하는 기법이나 또는 지역사회 주민들을 만나 이끌어가는 지역사회 서베이나 수없이 많은 방법들이 존재를 할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주요 정보 제공자를 구성하는 방법. 주요 정보 제공자 기법 없네. 전문 지식 그러면 더 이상 볼 것 없이 델파이 기법이죠. 델파이 기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암기할 적에 델파이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가 합의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익명성이 보장되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반복되는 질의응답 속에서 여기 보면 여러 번에 걸쳐 설문 과정을 반복한다. 2개만, 3번째는 보지 않더라도 2개만 하더라도 이건 전문가 합의법이라고 하는 델파이 기법이 되겠습니다. 3번째는 개방형으로 설문 구성은 개방형으로 시작해서 이후에는 유사한 응답 내용을 폐쇄형으로 그래서 이 델파이 기법을 사용할 때는 처음에는 개방형 질문으로 시작되어서 서서히 폐쇄형 질문으로 전환시키면서 범위를 좁혀나가는 기법을 쓴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문가 기법, 델파이 기법 예상 문제가 나와도 기분 좋지요. 다음에 62번에 보시면 지역사회 복지 실천에서 연계기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가 연계기술이라는 것은 클라이언트와 클라이언트 간에 필요한 것이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뭐냐면 연결시켜 하는 것도 있고 전혀 다른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사나 전문가들을 또 연결시켜주는 기술도 연계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연계기술, 조직화기술, 연계기술, 옹호기술, 교육훈련기술, 역량강화기술 많은 기술 중에 연계기술에 보면 사회복지기관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 그렇죠. 전혀 다른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들을 연결시켜줌으로써 전혀 다른 역량을 가진 기관 시설 단체들을 연결시킴으로써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을 증대시켜보자. 사회복지사의 연계망 강화 및 확장, 이용자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 서비스 교육의 공동수립과 서비스 제공의 팀 접근 수행. 자, 이런 내용들 참 좋지요. 지역사회 복지 의제 개발과 주민의식화, 지역사회의 의제, 아젠다를 개발하고 주민들을 의식화하는 요것은 인파워먼트, 역량 강화 기술이 되겠어요. 역량 강화 기술에서 의식을 제고하고 또 공중의제, 뭐냐면 정부에게 당당히 왜 정부 못 오냐, 이 문제에 정부가 개입할 것 아니냐, 정부 개입을 요구할 수 있는 공중의제를 개발하고 하는 것 등은 바로 역량 강화 기술, 인파워먼트 기술이 되겠어요. 63번으로 넘어가 보시면 사회복지 실천 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실천 과정, 사회복지 실천 과정, 지역사회복지 실천 과정 보면은 지역사회 문제 해결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문제 발견은 다양한 정보 수집과 자료 수집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다음에 문제를 어떻게 개념화하느냐에 따라 해결 방안과 실천 전략 달라진다. 그렇죠. 총괄평가는 프로그램 수행 과정 중에 실시돼. 답은 4번이군요. 우리가 평가라고 할 때에는 형성평가와 총괄평가로 관계를 할 때 주로 나오는 영역이 형성평가, 총괄평가인데, 형성평가라고 하는 것은 과정 중에 시행하는 평가고, 총괄평가는 프로그램이나 정책이 마감된 후에 시행하는 평가입니다. 여기 과정 중에 하는 평가는 형성평가가 되겠습니다. 뭐 안 읽어도 되겠군요. 답은 4번이 되겠어요. 64번에 보시면 다음이 설명하는 지역복지 실천 기술은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 다수인의 서명지를 전달하는, 다수인의 별도의 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 다수인의 서명지를 전달하는 것을 우리가 청원이라고 합니다. 교재에서 언급하지 않지만 이걸 청원이라고 하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뭐 설득, 의뢰, 정보 제공, 지역사 전혀 관련이 없는 거예요. 답은 국어 문제가 되겠습니다. 65번에 보시면 지역복지 실천에서 조력자의 역할, 조력자의 역할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도는 이 조력자라고 하는 것은 도움이 필요한 클라이언트를 돕는 과정이라고 설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역사회 내 다양한 집단들에 의해 표출된 불만의 지갑. 이 조력자의 역할은 불만을 집약하고 또 그러면 불만 표출을 돕고 불만 표출을 지원하고 불만이 표출되도록 지원하고 또 조직 구성을 집약된 불만을 표출할 수 있는 조직 구성을 지원하고 그렇죠? 모임을 만드는 것도 역시 또 좋습니다. 그런가 하면 참여를 조성하고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또 조력자라고 하는 것은 또 그런가 하면은 뭐 참여 이런 등등의 역할을 조력자입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에게 또 지역 주민들을 힘을 갖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건데, 자, 좋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사회 문제의 조사 평가, 조사나 평가라는 것은 이건 전문가의 역할이 되겠어요. 지역사회에 물리익을 당하는 주민의 옹호와 대변, 이건 옹호자 또는 대변인의 역할이지요. 지역사회 조직 과정에서 지역 주민에게 공동의 목표를 강조한다. 공동의 목표를 세워 모임을 만들도록 이끌어가는 것은 조력자의 역할, 기억번과 리을번.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66번으로 넘어가 보시면 아른슈타인이 분류한 주민 참여 단계 중 다음에 해당되는 것은 어디에 해당되는가? 아른슈타인은 주민 참여의 유형을 비참여, 형식적 참여, 그리고 주민 권력으로 크게 세 개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8개 단계로 나눴는데 최하위 단계로 돈다면 이렇게 아른슈타인의 주민 참여.
주민 참여로 본다면 여기에는 주민 권력의 가장 높은 단계 주민 권력의 세 유형, 그다음에 형식적 참여, 역시 세 개의 유형, 그리고 아예 참여가 허용되지 않는, 아예 정책 결정에 주민의 의견은 완전히 배제되는 비참여 두 개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는 조작과 치료. 보통 우리가 조작, 치료, 진단, 처치, 처방이라고 하는 용어는 그것은 오직 전문가만이 하는 행위예요. 클라이언트의 참여나 주민의 참여는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비참여, 그러면 제가 암기할 때 머리말 조치 이렇게 암기를 하면 조치. 그래서 이것을 조치라고 이렇게 암기를 하지. 일방적으로 조작하고, 그리고 어디가 아파 물어본 다음에 조작하고 치료라고 하지요. 이렇게. 다음에 형식 참여는 정보 제공, 상담, 그리고 휴유. 사진을 보면 서로 의논을 같이 서로 협상 테이블에 서로 둥그렇게 얼굴 마주 보면서 앉아 있는 듯 하지만 이미 처음부터 최종 결정은 누가 내린다? 관에서 내린다. 후원자가 내린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양새로만 마치 손잡고 악수하는 사진 찍어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머리말로 정상회라고, 이렇게 정보 제공 상담에서 정상회라고 이렇게 암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주민 권력으로서는 협력 관계, 결정이야 효유처럼 관에서 하지만 반드시 법률 절차에 의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협력 관계고, 다음에 권한위임은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정책 결정을 하고 집행하도록, 일부 사항에 대해서. 그에 비해서 모든 사항에 대해서 하는 것은 주민통제, 모든 사항을 주민들이 결정하고 집행하도록 하는 것은 주민통제라고 합니다. 행정기관과 주민이 서로 간의 관계를 확인한다. 참 애매하지요.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하는 순간 이해는 빠지는 거죠. 주민들을 교육 설득시키고 주민은 단순히 참여하는 수준. 이 두 개 중에 하나겠습니다. 주민 참여 권력 분배 정도가 가장 낮은 건 조작이 되겠어요. 답은 5번이 되는 거예요. 답은 5번. 그래서 두 번째부터 문장이 나오면서 주민 권력이 빠지고, 세 번째에서 나오면서 낮은 것은 비참여 중에 가장이란 말이 나와서 답이 조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을 조작이라고. 좋습니다. 다음에 67번에 보시면 지역사회 보호장협의체의 구성, 조직의 주성, 조직 및 역할을 적절하게 연결하는 것은, 자 여기 보면 대표협의체, 통합관리, 통합사례관리를 지원한다. 통합사례관리를 지원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통합사례관리를 지원하는 것은 통합사례관리. 우리가 보면 이 통합사례관리를 지원할 때 뭐가 나옵니까? 바로 이것은 지원하는 실질적인 역할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포함한 이건 공무원이라고 해야 됩니다. 공무원이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사회복지 전담. 지역사회 보장교육의 의회보고. 지역사회 보장교육은 수립하여 심의를 받고 의회에 보고하고 상급관청에 제출한 절차들. 자, 이것은 시도지사나 기초단체단체장, 시장군수군청장이 하지요.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과 선임 조정. 사회복지법인의 이사의 추천과 선임 과정인데, 이사의 추첨, 3배수로 추첨한 중에 이사를 3분의 1을 추천을 뭐냐면 선임을 해야 되는데, 바로 이것은 추천하는 것은 시도 사회보장위원회나, 시도에서는 시도사회보장위원회나 시군구에 있는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지역사회보장 협의체에서 하는 일입니다. 다음에 실무분과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중간 점검하는, 연차별 시행계획을 실무분과에서 합니다. 다음에
협의체 업무, 실무협의체. 실무협의체는 시군구에 있는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의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두는 것이 실무협의체가 되겠는데, 실무협의체의 실무의 업무를 지원하는 것은 이건 실무분과가 되겠습니다. 실무분과. 이거는 옳은 거니까 답은 4번이 되겠어요. 그다음에 68번으로 가서 보시면 지역사회 보장계획의 수립과정을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은, 지역사회 보장계획의 수립과정은 시도 지역사회 보장계획도 있고 시군구 지역사회 보장계획도 있는데, 그 과정을 보면 먼저 조사. 저번에는 조사.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아니면 지역사회의 현황 또는 상황을 조사하고, 그리고 나서 계획을 수립합니다.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을 보면 첫 번째 단계가 먼저 비전 및 목표를 수립하게 됩니다. 비전 및 목표를 수립하고, 자, 큰 틀의 방향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세부 사업 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세부 사업 계획이 수립이 되게 되면 행정적, 재정적 지원 계획이 나와야 되겠죠. 행정적, 재정적 지원 계획이 수립돼야 됩니다. 그렇죠? 행정적, 재정적 계획이 수립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시도와 같은 경우는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시군구와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를 받아야 돼요. 심의를 받고, 그리고 나서 의회 보고가 있습니다. 시도 의회나 시군구 의회 보고하고, 그리고 나서 상급 관청에 제출하는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일반적으로는 그야말로 조사 결과를 반영해서 시도나 시군구 계획을 수립하고 심의기구의 심의를 거쳐 의회에 보고한 후 상급관청인 시도지사나 보건복지부 장관에 제출하는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약간 좀 난이도를 높여서 바로 세부 내용으로 계획 수립의 절차를 제시를 했어요. 계획 수립을 할 적에는 계획을 수립할 때 시군구 계획이든 시도 계획을 간단해 첫 번째는 먼저 비전과 목표를 설정한 다음에 세부 사업 계획을 짜고, 그리고 세부 사업 계획을 짠 다음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그걸 짠 다음에 심의를 받게 된다. 이렇게 지금 바로 사실 여기를 물어본 겁니다. 방향 찾았습니까? 먼저 이 조사를 한 다음에 그리고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 세부 사업 계획, 맞으면 이건 세부 사업이군요. 계획을 수립할 때 그 다음에 이 비전과 목표를 수립하고, 그리고 나서 세부 사업, 띄어쓰기가 되어 있으면 세부 사업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부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행재정적 지원 계획을 수립합니다. 다음에 심의 절차와 의회보고 절차는 정형화된 절차니까 해서 번호를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69번에 보시면 시군구 지역사회 보장계획의 내용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은, 시군구 지역사회 보장계획의 내용에는 8개, 이제 차기의 시험을 보면 9개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됩니다만은, 거기에 보면은 그야말로 수요에 관한 내용, 지역사회 보장 지표에 관한 내용, 또 전달 체계에 관한 내용, 또 사각지대 발굴에 관한 내용, 또 통계 수집 관리에 관한 내용, 또 그런가 하면은 통계 수집 등등 다양한 내용들이 있고, 또 새로이 신설된 것이 부정수급에 관한 내용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부정수급자들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정수급에 관한 내용, 대통령령으로 정한 내용, 또 재원 조달에 관한 내용, 이런 내용들이 그래서 9개로 되어 있습니다. 9개로 되어 있는데, 지역사회 보장 수요 측정에 관한 내용, 또 연계협력에 관한 내용, 전달체계에 관한 내용, 또 사각지대 발굴에 관한 내용, 사회보장 균형 발전. 자, 기초자치단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시,
구를 말하잖아. 이거 국어 문제군요. 시군구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이것은 시도 수준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좀 시군구잖아요. 이 외에도 보장 지표에 관한 내용. 이거 자주 나오고 보장 지표에 관한 내용. 그다음에 통계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내용. 그다음에 재원 조달에 관한 내용. 또 최근에 생긴 부정 수급에 관한 내용.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내용. 이런 내용으로. 여기는 공급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 기본 상식으로 기초자치단체에 관한 것을 조정하는 것은 광역자치단체인 시도가 하는 것입니다. 답은 5번이 되겠어요. 70번에 보시면 읍면동 사회보장협의체,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로 볼 수 없는 것은 복지 대상자 발굴, 지역 특화 사업, 지역 자원의 발굴, 지역 인적 안전망 구축, 지역사회 보장 지표. 지역사회 보장 지표는 이것은 시도 지역사회 보장 계획이나 시군구 지역사회 보장 계획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때문에 그건 읍면동 단위에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역사회 보장 지표는 시도나 시군구 단위의 과제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71번으로 넘어가 보시면 자원동원 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역 사회복지 공동보금의 신청 사업은 프로그램 사업과 긴급 지원 사업으로 나누어 공모 형태로 진행된다. 여기 배분 사업, 모금의 사회복지 공동보금의 배분에는 신청 사업과 기획사업과 지정기탁사업, 또 긴급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렇게 4개 사업으로 배분이 됩니다. 그중에 신청사업은 사회복지시설의 기관에서 제안서를 제출함으로써 돈을 타가는 이 방법으로서 여기에는 프로그램 사업과 기능보강사업으로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저 긴급지원사업은 별도의 사업입니다. 때문에 1번은 틀린 것. 옳지 않은 거니까 답은 1번이군요. 기업의 사회공헌 센터를 통한 기여 형태는 현금, 물품, 인력 등으로 다양하다. 재능기부가 있지요.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은 이용자에게 기초푸드, 뱅크, 마켓을 통해 물품을 제공하고 있다.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근거하여 자원봉사자를 양성 배치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간접적 서비스 제공기관입니다. 사회복지 공동보금회는 노블리스 오블리주 실천을 위한 아너 소사이어티를 운영했다. 아너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것은 보통 1억 이상 기부자 모임을 말하고 있는데 1억 이상, 그래서 우리나라도 2007년 12월에 이렇게 만들어 6명으로 먼저 시작됐습니다만 지금 숫자가 많이 늘고 많은 이런 예능인들이 거기에 동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너 소사이어티가 있다. 여러분들도 많이 벌어서 뭐 여기에 가입하면 좋습니다. 답은 1번이죠. 72번에 보시면 사회적 경제 영역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사회적 경제가 근자에 들어서 출제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조합원의 권익 공호와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 조직을 말한다. 마을기업은 주민이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한다.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라 영업활동을 사회적 목표 달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것을 사회적 기업이 영리를, 이거 답은 3번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이란 말만 들어가면 비영리성, 그게 아니고 영리기업, 영리사업을 하면서도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이나 또는 사회적 목적 달성을 주된 보다 중요한 목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을 사회적 기업이라고 합니다. 거기는 마을기업도 협동조합도 뭐 이런 거거든요. 자활기업은 저소득층이 상호 협력하여 공동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도모한다. 사회적 경제는 사회적 목적과 민주적 운영 원리를 가진 호혜적 경제활동 조직이다. 다 좋습니다. 다 소중한 말들입니다. 추가 이거 틀린 거죠. 답은 3번이 되겠어요. 73번에 보시면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사업법에 나와 있는 사회복지협의회 있지. 옳은 것은 읍면동 중심의 공공부문 전달체계와 지역사회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한다. 자, 이것은 사회복지협의회가 아니라 사회보장
급여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나오는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그중에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를 말합니다. 관계법령에 따라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규모로 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 관계법령에 따라 10명 이상 40명 이하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은 지역사회 시군구에 있는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나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산하의 실무협의체의 구성 인원 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시군구 단위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된다. 사회복지협의회는 중앙협의회, 시도협의회, 시군구협의회가 있는데 중앙협의회와 시도협의회는 반드시 두어야 하지만 시군구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둘 수 있다라고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 이건 틀린 것이 되겠어요.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중심의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한 법정단체이다. 그렇죠. 이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규정되어 있는 법정단체. 사실은 민간단체이면서도 법으로 정해진 법정단체가 되겠어요. 그래서 사회복지시설 기관 중심의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한 법정단체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자, 이 법률을 우리가 줄여서 사회보장급여법이라고 하는데 근거에 설치된다? 아닙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의 법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어요. 다음에 74번에 보시면 다음 사례 기역, 니은과 관련된 사회복지관의 역할을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은 사회복지관은 당연히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가져가겠지만 사회복지관에서 주로 출제가 되는 것은 사회복지관의 사업이죠. 옛날에는 사업별로 구성이 되어 있으나 오늘날에는 기능별로 먼저 3분하고 또 기능별로 사업 분야를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시면 이 사회복지관의 기능은 사례 관리 기능, 소위 서비스 제공 기능, 그리고 지역 조직화 기능 이렇게 3대 기능으로 나누는데 사례 관리 기능에는 사례 발굴 사업 분야, 사례 개입 사업 분야, 서비스 연계 사업 분야 이렇게 3개 사업 분야가 있습니다. 다음에 서비스 제공 기능에는 지역사회, 이거는 가족 기능 강화 사업, 지역사회 보호 사업, 또 자활 지원 사업, 교육 문화 사업 이렇게 4개 사업 분야로 나눠져 있습니다. 지역 조직화 기능에는 복지 네트워크 사업, 주민 조직화 사업, 그리고 자원 발굴 사업, 자원 개발 관리 사업 이렇게 3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A종합사회복지관은 인근 독거노인의 복합적이고 장기적인 욕구를 사정하고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 및 점검 개입을 수립하였다. 자, 클라이언트의 어떤 욕구를 점검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바로 이것은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사례 개입 사업 분야로 결국에 사례 관리 기능 중에 사례 계획 사업, 사례 개입 사업 분야에 속합니다. 그다음에 이 독거노인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봉사단을 조직하여 주민봉사단을 조직했다는 것은 지역 조직화 기능 중에 주민조직화 사업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다음은 사례 관리나 사례 사업 그리고 주민조직화가 나와야 되겠어요. 여기 주민조직화 나왔군요. 저기는 관련 없고. 지역사회 보호라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원이라든지 아니면은 서비스란 말이 나와야 되는 건 관련 없습니다. 사례 관리가 사례 개입이 나왔군요. 근데 교육이 관련이 없어요.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사례 관리 기능 중에 사례 개입 사업을 말하는 것이고 이건 지역 조직화 기능 중에 주민 조직화 사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답은 5번이 되겠어요. 최근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가 읍면동 중심으로 개편됨에 따라 나타난 현상이 아닌 것은 그야말로 접근성이 갖고 강화되는 거죠. 접근성이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찻동이죠. 읍면동에서 통합사례관리 직접 수행,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사회복지 통합 서비스 관리망이라고 하는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이라고 하는 행복 이음은 이것은 2010년부터 만들어지는데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전국에 있는 모든 복지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이건 중앙정부 중심입니다. 복지, 보건, 고용용이든 통합 서비스, 지역 인적. 답은 여기서 나타나는 게 아닌 것은 이쪽은 중앙으로 가는 것이고 나머지는 바로 지역 주민들의 접근성이 강화되는 바로 읍면동 단위의 이런 사업의 방향과 일치합니다. 답은 3번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2교시 3영역
지역사회복지론의 25개 문제를 봤습니다. 아마 우리가 이 기존의 강의를 받으신 분들은 좀 편안하게 많은 문제가 예상 문제에서 출제가 되어서 뭐 굳이 예상 문제 말할 것도 없이 많은 문제가 나와서 마음은 편안하겠습니다만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바로 지역사회복지론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 이 옆에 있는 교재의 내용이 바로 내년도 출제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